그다음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이제 몇 가지 관리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될 이제 몇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모의고사를 필두로 이제 369 모의고사 끝나면 이 컨설팅 자료를 학생편에 보내드려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내신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내신을 예측을 합니다. 예측값 같이. 혹은 이제 이미 결정된 친구는 내신값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별로 어떤 과목을 반영하고 어떤 현재 내신값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신값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학교가 지원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는 막대 그래프하고 점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수능도 똑같아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이 학교, 이 학과를 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에요. 그리고 이 점이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생의 성적이거든요. 그러면 가령 이 막대 그래프보다 점이 아래에 있다면 합격생 평균 성적보다 낮다는 얘기죠. 즉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합격이 어렵다. 근데 막대 그래프 안으로 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성적은 문제없다, 이렇게 판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데 이제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되냐면 그러면 선생님 저 이 막대 그래프 뚫고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비실기 전형일 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비실기 전형일 때는 저건 남아도는 거죠, 성적이. 근데 남아도는 성적으로 이 학교로 가는 게 잘한 선택일까요? 이 친구는 미치는 장사죠. 입시에서 제일 잘 간 경우는요, 이렇게 가는 경우예요. 막대 그래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다는데 합격을 한 경우. 이 친구는 동일한 노력에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학교로 간 거잖아요. 그쵸?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보다 점이 상향에 있다고 해서 합격 확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원자들에 비해서 성적이 좀 높다는 거지. 왜냐하면 실기 성적에 당락에 지배한 영향을 미치는 실기 성적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나눠드릴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필두로 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 비교과를 판독해야 되는 비실기 학생들 같은 경우나 나중에는 이제 실기 성적까지 이제 저희가 판독을 해서 합격 가능성 여부를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교재들을 보통은 이제 온라인화 시켜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쓰기보다는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주로 쓰는 게 동영상을 활용하는 이제 유튜브, 혹은 이제 정지된 그림을 보는 핀터레스트, 이거를 이제 저희가 교재를 보여주는 창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각 반 선생님들이 각 반 학생들의 그림들을 사진 촬영을 해서 데이터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각 반 카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그린 그림 혹은 다른 학생들이 그린 그림, 합격작들, 우수작들, 이거를 카페에서 실시간으로 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답 노트를 반드시 쓰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틀린 문제를 계속 이렇게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건 똑같이 그림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를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오답 노트를 작성을 시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각 반마다 상황에 따라서 지원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드로잉 과제를 매주 이제 내게 해서 뭘 올려주는 거냐면 관찰 능력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을 최소한으로 갖기 때문에 끽해봐야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주 5타임, 시간으로 따지면 5, 4, 20시간 정도거든요. 이 20시간 안에 학생의 기본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체능이라는 건 머리로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체득하는 시간은 수업 내에 쓰기에는 솔직히 좀 아까워요. 수업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아이한테 줘야 되고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기도 바쁜데 반복 훈련을 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짬짬이 본인이 좀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좀 지쳤다 이럴 때 하라고 드로잉 과제로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관찰력입니다. 실무를 나눠주는 학교는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 이미지만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상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근데 그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학생이 그걸 연상해서 그릴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객관화를 시키기 위한 아까 이제 실기대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 학생의 실기 능력이 현재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를 판독하기 위해서 공통 수업과 연합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공통 수업에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모든 학원들이 이제 각각 각 반에 따른 상황에 따른 수업을 할 수도 있죠.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통 문제를 다 수업을 해야 돼요. 이유는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실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 경과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상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시기에 이 수업을 하는 게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엉뚱한 수업을 못하게끔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가 있겠죠. 작년, 그 전년도 기출문제의 성향에 따라서 앞으로 문제를 예측을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 수업을 저희가 정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실기시험을 임할 수 있게끔 공통문제에 나간 문제를 살짝 변형하거나 아니면 난이도를 조절해서 연합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복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 사례들인데요. 학교 사례는 이제 이 학생의 성적, 실기, 그리고 어떤 실기 과목을 공부했고, 뭐 일주일에 몇 타임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실기로 넘어가면 이 친구는 뭐 표현력이 좋으냐, 뭐 관찰력이 좋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들을 이제 사례로 이제 대표적인 학생들 10명을 추려서 이제 운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현작입니다. 이 친구는 상관 가나다고는 다 붙었기 때문에 제현작 3장을 걸어놨고, 오른쪽은 이제 평소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 학생 몇 개를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친구는 좀 장수생입니다. 장수생인데 작년에 국민대를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국민대를 필두로 나머지 기초 디자인 대학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장수생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많이 해봤던 유형은 일반적인 이 기초 디자인, 이미 이 친구가 거의 뭐 아주 뭐 능수능란하진 않지만 평균 이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을 추가로 배워도 무방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실기 유형이라든지 과목을 얼마만큼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생 중에 자, 이 친구는 고3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쭉 훑어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평상시에는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목표 대학이 서울대, 홍대, 국민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시켜달라고 하셔서 기초서양만 수업했어요.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근데 이 친구가 정작 합격한 건 기초디자인, 건대를 합격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건대의 기초디자인은 기초소양과 일반적인 기초디자인의 중간 접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배워야 되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초소양을 했을 때 건대 기초디자인을 푸는 데 있어서의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풀이 영역에서. 그리고 재료사용 능력만 능숙해진다면 사실 물감을 안 써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색연필기디를 말씀을 드릴게요. 색연필기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감보다 힘들어요. 동일한 면적을 색연필로 바를 때랑 물감으로 한 번에 바를 때랑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색연필기들을 저희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재료 능숙도에 따라서 그건 선택적으로, 그리고 그 색연필기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생각하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색연필은 기초대회에서 이미 쓰고 있었어요. 실제로 물감만 가지고 기초대회를 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색연필, 묘사 단계에서 충분히 씁니다. 단 한 군데 학교만 색연필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전혀 상관은 없으신 인천대입니다. 인천대에서는 실기시험을 수시 모집에서만 하는데 수시 모집의 실기시험에서 색연필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사례들은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서 우리 아이하고 조금 유사하다 싶은 쪽으로 접근하시는데 한번 예시로 한번 삼아 보시라고 수시 모집 합격한 사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드리는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추가로 이제 전달 사항을 조금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예비반 학부모님도 오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예비반은 이제 아직 예비반 학생들 지금 고2 기준으로 입시 요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언제 이게 결정이 되냐면, 올해, 내년 입시를 할 건데 올해, 그 전년도 5월 정도면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내년 계획안을 발표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이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주의하십시오라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공지를 한번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이 입시반하고는 전혀 무방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무방하지 않습니다. 어떠냐면, 자, 가령 국민대가 작년 전년도에 이제 입시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자율전공 제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년도 입시에는 그게 대입이 되면 안 됐어요. 근데 바로
내년에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말을 해놓고 바로 그 발표한 해부터 바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런 학교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입시의 변경 사항을 입시반 학생들도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이 조금 더 일찍 나오긴 하겠지만 정시 모집 요강부터 내년에 만약에 바뀐 내용이 대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정보들이 있으면 제가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시반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좀 전에 이제 3월 모의고사를 필두로 저희가 이제 개별 상담을 끝냈고 자료를 정리해서 학생편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반 단톡 부모님 방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육모 때부터는 그냥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제 할 계획이에요. 이걸 몇 년 동안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님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사실 트러블이 제일 많이 있는 시기이거든요. 입시생하고 학부모님하고 굉장히 유대감 있게 잘 지내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손꼽힌다고 봐요. 지금 거의 무슨 상전을 모시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 아빠는 미대 입시 1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맞습니다. 잘하는 게 이상하죠. 잘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밥벌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단 학생한테 관심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뭐 전문가 수준으로 입시를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관심도를 주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이것 좀 해. 왜 놀기만 하니? 이게 아니라 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필요하시면 담임쌤한테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냅둬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담임쌤 판독을 하겠죠. 아, 이 친구는 내신 안 해도 돼요, 어머니? 그때부터는 이제 안 시켜도 되니까 굳이 아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관심을 충분히 주시면서 입시를 같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 아이는 등치만 컸지 미성년자고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큰 틀에서 학생 혼자 혹은 학원에다가 일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님, 학원이 동시에 움직였을 때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 점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에 마무리하겠습니다.